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xt 오리지널 시그널하고 이 오리지널 시그널의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샘플된 시그널 xst의 타임 도메인과 주파수 도메인 일단 구해. 일단 이걸 구한다고 구해서 보니까 xt하고 xst 그러니까 이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xt로부터 xst하고 이게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xst로부터 xt를 보고 난다. 이 불가능해.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이 선을 연결하는 게 이게 이 두 개의 선을 연결하는 어떤 방법이 수백만 가지가 있다고. 그 중에서 하나를 가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이 길을 간다라는 게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게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어프로치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나이키스는 어떻게 했다고? 이걸 그런 게 아니라 XSF 1대1 매핑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 풀의 트랜스폼 1대1 매핑이야. XF가 결정이 되면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로부터 XF를 복원한다. 이건 오케이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하느냐? XSF로는 이거 어떻게 된다고? 주기적으로 이거 반복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된다고. 0이고 FS, EFS, 마이너스 FS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뭐 1 TS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걸로부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하고 로페스 필터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 요게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물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다 없어지고 로페스 필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TS를 곱해주면 뭐 TS를 곱해주는 건 사실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면은 XF가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 여러 사람들은 다 어떻게 타임 도메인에서 XST로부터 XT를 어떻게 복원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이키스트는 어떻게 한다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걸 고민했다. 주파수 도메인에 고민하면은 사실 이건 지금 생각하면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 나이키스트가 발견할 때까지 이걸 못 풀고 있었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XF로부터 복원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게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이게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아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잘 보세요. XSF가 이게 보면은 XSF가 1 TS의 썸의 X의 F-KFS 이렇게 된다 했잖아. FS마다 반복이 된다 했잖아. 근데 여기에 어떻게 이게 아이디얼 로페스 빌을 통해서 이걸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림을 그리면은 FS가 충분히 크면은 FS가 충분히 크면은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듬성듬성이 있다고. 듬성듬성 이게 FS마다 이게 0이고 이게 FS고 마이너스 FS고 이게 이 FS마다 반복된다 했잖아. 이게 FS가 충분히 크면은 FS 충분히 크다라는 건 TS가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지. TS가 작다라는 얘기야. 빨리빨리 샘플링 한다는. 빨리빨리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있다고. 이게 존재하는 게 이게 있는 게 이게 굉장히 크게 있다고. 근데 이게 좁아진다. TS가 점점 이제 커져. FS가 이제 줄어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TS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야.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있다가 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것 자체는 똑같은데 FS가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 이 간격이 이게 FS 마이너스 FS 이렇게 된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FS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이따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FPS마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FPS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널찍널찍하게 있는 거고 FPS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굉장히 좁게 있는 거야. 이렇게 간격이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FPS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다가 이게 0을 중심으로 있다가 이게 딱 이렇게 만나는 순간 요렇게 요렇게 마이너스 fs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요때까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면 더 줄어든다. 더 줄어든다. fs가 이때는 어떻게 돼? fs가 어떻게 이게 아까 우리가 f0라고 했잖아요. f0 이게 2f0일 때 요때까지는 상관이 없어. 이때까지는 이거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다 어떻게 되냐면 fs가 2f0 그러니까 요 밴드위스에 요뭐 b라고 해도 되는데 뭐 이 F0보다 크면은 서로 상관이 없다고. 이럴 때는 이건 상관이 없다고. 없는데 이게 딱 이렇게 되는 순간 FS가 2F0보다 작아지는 순간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두 개가 겹치게 돼. 겹치게 된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좀 다음 장에 넘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 이쪽에 그립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요 겹치는 부분. 이 겹치는 프리퀀시가 겹친다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엘리어싱이 생겼다고 그래. 엘리어싱이 벌리 주파수가 겹친다고. 겹친 주파수가 겹치게 엘리어싱이 발생했다. 주파수가 겹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도록 이렇게 되면 로페스 필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로페스 필터 여기도 마찬가지 로페스 필터 통과시키면 이게 다 없어지거든. 이것도 없어진다고. 이것도 로페스 필터 딱 이렇게 맞게 하면 이거 다 없어져서 원래 거가 다 복원이 된다고. 근데 이게 잘 봐봐 이게 겹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겹치는 게 나온다고. 이게 겹치는 게 나와. 안 된다고. 이게 겹치는 게 나와서 원래 걸 복원할 수가 없어. 이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냐?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니까 XSF로부터 이걸 XF로 복원해야 되는데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씌우고 뭐 TS를 곱해야 된다는 거는 뭐 여기 이 과정이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랑 첫 번째로 그다음 TS를 곱한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그 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fs가 2배 f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걸 만족해야 돼. 이 작으면 안 돼. fs가 2배 f0로 생기면 엘리어싱이 발생해. 발생한다. 요 조건을 우리가 나이키스 샘플링 레이트라고 그래. 나이키스 샘플링 레이트. 그래서 보통은 이걸 넣어도 상관이 없어. 보통의 경우는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 콜이 여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요걸 우리가 나이키스 샘플링 레이트라고 그래. 그리고 이 콜은 상관없는데 이 콜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적거든. FS가 2배, F 뭐 제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적는데 이거 FS가 2배 F0 이렇게 안 적거든.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보통은 99%는 이게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근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거든. 뭐냐면은 요게 안 되는 게 단일 주파수를 할 때 단일 주파수를 갈 때 안 되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름이 뭐라고? 샘플링 시어리라고. 시어리는 뭐야? 모든 게 적용이 가능해야 돼. 모든 게 적용이 가능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퀄을 보통은 빼고 얘기를 한다고. 빼고. 왜냐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거든. 단일 주파수를 가질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다 되는데
코사인 단일 주파수를 가진다는 코사인의 사인 요런 파를 말하는 거야. 그런 파일 때는 그게 이제 좀 하여튼 뭐 샘플링 타임에 따라 또 약간 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요거의 샘플링 레이트라고 이게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 이게 복원이 거 요렇게 커야 된다. FB 여기는 FB라고 했네. 뭐 FM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 그래서 샘플링 시어리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적당한 TS를 잡아야 되는데 이 TS가 아까 뭐였죠? 이 적당한 TS가 그리고 FS가 이보다 그냥 원오블 TS가 이게 FS잖아. 이게 2배 FB보다 더 커야 된다. 이게 맥시멈 프리퀀시 원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의 프리퀀시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TS가 여기 TS가 어떻게 이 FB보다 더 작아야 된다. 뭐 F0 아까 우리가 할 때는 F0라 했으니까 뭐 제로라든지 FB라 하든지 뭐 이름은 뭐 아무 때나 해도 돼.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요거보다 작으면 된다고. 요게 거의 이게 이 레이트가 이 이퀄이 되는 거. 요게 우리가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라고 그래. 레이트. 샘플링 타임. 이렇게. 요걸 한번 봅시다. 뭐 이거 뭐 지금 막 무슨 얘기를 계속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 막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샘플링 하는 거 요게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이거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요게 샘플드 시그널. 샘플된 시그널이야. 요거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XT에다가 뭘 한다고? XT에다가 곱하기 임펄스 트레인이 한다고. 여기 임펄스 트레인이 곱해진다고. 곱하기 임펄스 트레인이 돼서 요거는 뭐 샘플링 요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거는 별 상관없어. 이거는 뭐 그냥 별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까지 안 적어도 돼.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도 중요해.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 뭐 이렇게 적어도 되긴 한데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적어봤자 별 필요는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XT랑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렇게 가져간다고. XT에서 어떤 T0마다 TS마다 이렇게 뽑아서 간다고. 뽑아서 간다. 엔진 모델링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고? XT에다가 양변에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이게 풀의 트랜스폼이니까 컨볼루션 XF 이렇게 된다는.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 요게 디스크리트 타임이잖아. 이게 곱하기라면 XT에다가 델타 펑션을 곱하면은 샘플된 시그널이잖아. TS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의 프리퀀시는 어떻게 된다고? 피리어딕하다는 거야. 피리어딕. 모든 디지털 신호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또는 모든 디지털 신호가 되려면 디스크리트 타임 돼야 되거든. 모든 디지털 신호는 어떻게 주파수에서 반복된다. 이거 꼭 외워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루는 모든 디지털 있잖아. 샘플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주파수에서 반복이 된다라는 거야. 주파수 반복된다고. 모든 디지털 신호는 다 그렇게 돼 있어. 샘플링 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걸 좀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뭐 기말고사에 거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뭐 디지털 신호 여러분들 디지털을 다 다루게 되잖아. 뭐 우리 더 이상 아날로그 신호에 살지 않아. 우리는 아날로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고. 아날로그는 그냥 뭐 우리가 이게 뭐 만나서 얘기하고 이럴 때 뭐 아날로그로 하고 뭐 자연을 보고 이럴 때는 아날로그지만은 컴퓨터로 다 한다고. 뭐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미 그게 아날로그가 안 된다고. 디지털이라고 디지털.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다 똑같은 그림을 내가 또 몇 번이나 보여줄 거야. 조금씩 하게. 이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야. XST. 이게 XST.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고 오리지널 시그널에 요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요거는 주파수 도메인이야. 이쪽은 프리퀀시 도메인이고 이건 프리퀀시 도메인이고 이거는 타임 도메인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그널이 타임 도메인 이렇게 돼 있고 주파수 도메인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뭐 실제로 요걸 프리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게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샘플링이 되는 거죠. 두 개가 곱하기 되는 거잖아. 이게 임펄스 트레인이. 이게 임펄스 트레인. 임펄스 트레인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임펄스 트레인 되거든. 임펄스 트레인인데 타임 도메인에서는 얼마마다 TS마다 반복되는 거야. TS마다. 근데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FS 1 over TS마다. 1 over TS마다. TS분의 1마다 반복된다고. 이렇게 반복된다. 임펄스 트레인.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가 곱해지는 거지. 이 두 개 곱하기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곱하기 돼서 이거 샘플된 시그널이고, 샘플된 시그널, 샘플드 된 시그널이고, 이것도 샘플된 시그널. 그럼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개가 이게 컨볼루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컨볼루션에서. 그래서 이렇게 FS마다 나오게 된다고. 이게 FS마다. 물론 아까 앰플리튜드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이게 앰플리튜드가 어떻게 보면 1 over TS로 되는데 앰플리튜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된다는 게 더 중요해. 앰플리튜드는 뭐 예를 들어 이 그림을 그려라 하는데 앰플리튜드는 못 그려도 뭐 그냥 뭐 내가 1점 뭐 이렇게 감점만 했는데 FS를 못 그리면은 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FS를 못 그렸다. 이 FS마다 그 반복된다는 걸 그림을 안 그리면은 빵점이고, 뭐 앰플리튜드만 잘못되면은 뭐 10점 중에서 마이너스 1점이야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똑같은 그림인데 좀 다른 그림으로 좀 보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그림이야.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또 주어진 거로 이게 주어진 거로 이게 주어진 거로 이렇게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의 타임 도메인이 이렇게 주어졌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이렇게 삼각 펄처럼 이렇게 돼 있다. 실제로는 아까 했지만 이렇게 되려면은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싱크 제곱이 나타나야 되거든. 싱크 제곱 t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 이게 지금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모양이다라고 할 때 이게 샘플된 시그널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반복적으로. 얼마마다 FS마다 이게 0, 0, FS, 마이너스 FS 계속해서 반복이 나타나.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FS마다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 앰플리튜드는 여기 만약에 1이라 하면 여기 나왔네. 이 원어블 TS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것도 뭐 그냥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은 뭐 그냥 요 반복된다는 거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라고.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 풀의 변환 이게 XT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컨볼루션 되고 이게 XF고 XF에다가 이게 풀의 트랜스폼 요거에 대한 컨볼루션 어떻게 되는 거야? 1 over TS의 썸에 델타 F-K FS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건 FS로 적어놨네요. 풀에 이거는 뭐 여기도 N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 사실. 이게 뭐 내가 이 K라고 적어서 K는 마이너스 뭐 안되고 뭐 안돼 이렇게 적어도 되고, 나는 뭐 N이 더 좋다면 N으로 적어도 되고, 이거 뭐 FS 대신에 1 over TS 대신에 FS로 적어도 되고 뭐 그런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보면은 XF랑 이렇게 돼서 1 over TS에 델타가 아니라 XF랑 컨볼루션 해주니까 XF랑 요거는 컨볼루션 해줘야 되니까 이게 X에 F 마이너스 NFS 이게 N으로 되어 있으니까 NFS를 적읍시다. 그러니까 FS가 반복이 된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이게 TS마다 반복하면은 이게 샘플해서 샘플링 하는 순간 샘플링 TS마다 샘플링 하는 순간 이렇게 XT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 이렇게 된다. 풀의 트랜스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된다? 스펙트럼이 겹치지 않은 조건이 있어야 돼. FS가 2B보다 더 커야 된다. B라는 건 밴드위스를 말하는 거예요. 요 밴드위스, 이렇게 차지하는 거, 요만큼 차지하는 요걸 밴드위스라고 해요. 이걸 밴드위스. 밴드가 차지하는 프리퀀시의 밴드가 차지하는 위스, 폭을 말하는 거야. 밴드위스. 대역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대역폭. 대역폭이. 그래서 이게 2B만큼, 요게 B만큼 여기 FS가 2B보다는 더 커야 된다고. B하고 요 B보다 커야 되니까 2B보다 더 커야 된다. 2B만큼 더 커야 된다. 2B보다 더 커야 된다.
그러면 EB보다 커야 되니까 아까 했지만 FS가 1 over TS거든. 1 over TS가 EB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게 나이키스 레이트라고. 이게 EB가 FS가 EB가 나이키스 레이트. 표본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어. FS마다 EB보다 FS가 EB보다 더 크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겹치지 않는다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아이디어 로페스 필터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없어지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걸 복원할 수 있어. 복원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겹쳐버렸다. 이게 FS보다 더 작아. 이게 작아. 이게 만약에 작다. 이게 FS보다 더 작다. FS가 EB보다 더 작잖아. 이게 겹쳐지잖아. 그럼 내가 이걸 로페스 필터를 씌우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잘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정확한 로페스 필터를 씌우다 하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 원래 신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뭐 겹쳐서 이렇게 나온 건지 이게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신호하고 다른 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로페스 필터를 씌워서 해버리면은 원래 신호는 원래 XF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좀 전에 거 이걸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원래 거는 XF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XF가 이렇게 생긴 거. 근데 XSF로부터 이게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씌우고 들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TS를 곱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렇게 나올 거라고. 아,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다르잖아, 이게. 서로 다르잖아. 어? 다르다고, 이거. 0이고, 이게 B지만은 0이고, B고,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B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두 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씌우고 FS, 이 TS를 곱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TS를 곱했다 하더라도 원래 신호로 복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다르잖아, 이게. 다르다고. 복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SF로부터 엘리어싱이 생기면은 엘리어싱이 발생하면은 XSF로부터 더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TS를 곱했다 하더라도 TS를 곱했다 하더라도 곱해도 원신호 다르다. 원신호 XF랑 다르다고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된다. 원신호는 다르게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게.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이제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된다고. 이 TS가 그 TS 적당한 TS라는 거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적당한 TS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냐 하는 게 결국은 요게 두 개 겹치지 않느냐 겹치느냐 요게 된다고. 밴드위스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딱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이제 FS마다 이게 다른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FM이 여기 또 맥시멈 프리퀀시 2배의 FM보다 딱 똑같이 되는 거네. 똑같이. 이게 나이키스 레이트가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FS가 작은 거고 크면은 뭐 이러면은 문제가 없지. 이렇게. 요게 딱 나이키스 레이트가 된다. 요게 FS가 2배의 FM 딱 요렇게 이게 2배 되는 거. 2배 되는 거. FM 2배가 되는 거. 이렇게 나이키스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있거든.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세어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좀 존재해. 이게 보면은 요것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가 이 신호였는데 이게 겹치면서 이렇게 변해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아이디얼 로피스 필터를 씌워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이 두 개가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원래 신호하고 다르게 되는 거야 이게. 타임 주파수 도메인이 다르니까 타임 도메인 당연히 다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된다. 이게 서로 다르다. 응?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엘리어싱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응?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없다고. 이것도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게 FS가 2배의 FM보다 커야 된다는 거잖아. 응? FS가 FM보다 커야 된다. F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잘 봅시다. 이게
여기서 봅시다. 이 사인파가 있어, 사인파. 그러면은 이 사인파 여기서부터 이게 한 주기지, 이게 TS잖아. TS. 이게 한 주기에 이 T0로 합시다. T0. TS라 하면 또 샘플된 그러면은 사인파에서 사인파에서 사인이나 코사인파에서 한 주기에 몇 번 샘플링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 몇 번 샘플링 해야 되는가? 사인이나 코사인파에서 한 주기에서 몇 번 샘플링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가 샘플링 레이트가 FS가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사인의 2파이 곱하기 10t다. 이 주파수가 10이잖아. 주파수 10. 주파수가 10. 이 FS가 이렇게 되니까 요 FS를 합시다. FST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주파수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요게 뭐 F0로 합시다. F0. 요 F0. 그러면은 요 신호의 주파수는 뭐가 되니? 이 맥시멈 프리퀀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신호는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F0에서 이게 2J분의 1이고 마이너스 F0에서 2J 마이너스 2J분의 1인데 뭐 그냥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F0에 있다고. F0 0에서 F0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맥시멈 프리퀀시, 이게 맥시멈 프리퀀시인데 이게 F0가 되거든. 그러면 FS가 2배의 F0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다 더 커야 돼. 더 커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원오버 TS 이게 FS가 어떻게 되는데 원오버 TS라 했잖아. 이게 FS가 이게 2배의 F0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죠. 그러면은 그럼 TS는 어떻게 되는 거야? TS는 이게 2F0보다 이렇게 이거보다 더 커야 된다. F0. 쭉 커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2분의 이게 T0로 합시다. T0. 이게 주기지. 이거는 주기. 반주기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반주기잖아. 반주기. 주기의 반이라고 2분의 1의 반주기. 반주기보다 샘플링 타임이 더 반주기보다 작아야 된다고. 샘플링 타임이 작아야 한다고. 반주기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샘플링 타임이 반주기보다 작아야 된다고. TS가 이게 2배의 T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러면 한 주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샘플링 타임이 반주기보다 한 번 타임이 되니까 한 주기에는 그럼 이 말은 똑같은 말은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고. 이게 TS가 이게 샘플링 타임이니까 타임이 반주기보다 작아야 되니까 샘플링 타임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사인파가 돼 있다. 이렇게 되면은 2번 이상 샘플링, 반주기에 한 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는 거거든. 한 번 이상. 근데 한 주기에서는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까 내가 얘기 안 했던 요걸 한번 보자고. 이게 아까 내가 이게 FS가 대부분은 그냥 2배의 F0보다 더 크면 되는데 FM보다 더 크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 이게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게 안 될 때가 있다고. 언제 안 되느냐? 이게 단일 주파수로 가야 돼. 사인 코사인 파일 때 이게 안 돼. 이게 잘 봐봐. 이게 만약에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 오버 TS가 이게 2배의 FM이니까 이거는 결국은 1 오버 TS가 같다라고 할 때 2배의 2배 이게 아니 2배가 여기 2배 T0하고 똑같다고. T0는 이 주기를 말하는 거지. 이게 사인 파일 때 주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TS는 2분의 T0 이렇게 되거든. 그럼 2분의 T는 반주기에 한 번씩 샘플링 한다는 거야. 반주기에 한 번씩. 그럼 한 주기에 2번씩
한 주기에. 한 주기에 2번씩 샘플링 한다는 거야. 한 주기마다 2번 샘플링 한다는 거야. 그럼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잘 보면 보자. 사인파 있어. 사인파 이걸 2번 샘플링 한다. 그러면은 요럴 때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뭐 여기에서 이거 2번 샘플링, 이게 2번 샘플링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 아니면 또는 요렇게 샘플링 하면 전혀 상관없어. 아니면 요렇게 샘플링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가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요때 생각나. 여기서 정확하게 제로일 때 샘플링 해봐. 그럼 한 주기에 샘플링 하면 이거 다음도 제로가 되겠지. 사인파니까 처음에 제로를 샘플링 하면 제로가 될 거 아니야. 파이 2분의 파이, 아니 파이 지나면 또 제로가 되잖아, 이 사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샘플링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기도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 주기는 또 여기 또 샘플링 할 거라고, 또 제로 샘플링하고 또 제로에 샘플.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링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0000 이렇게만 나타나. 0000 이렇게 값이 000만 나타나. 0만 나타난다고. 이게 샘플링 하는데 한 주기에 2번씩 샘플링 해버리면은 문제가 어떨 때 샘플링 하느냐, 샘플링 타임도 중요하다고. 그 샘플링 주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샘플링을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는 샘플링 타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었거든. 샘플링 그냥 주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요때 안 된다고. 이때 안 돼. 이거 0으로 잡을 때. 다른 건 다 되는데, 다른 거 2번 할 때 다 되는데 요때 안 돼, 이게. 이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걸 제외시키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샘플링 시어리니까 모든 거에 대해 다 만족해야 되거든. 샘플링 시어리니까. 시어리는 모든 경우에 다 만족해야 된다. 시어리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에만 붙여주는 거야. 모든 게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fs가 2배의 fm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대부분의 경우는 다 된다고. 99.99%는 다 된다고. 다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게 언제 된다고? 이게 단일 주파수를 가지는 주파수 신호라는 건 뭐 코사인 2파이 f0t나 또는 사인 2파이 f0t 요거일 때 딱 그 사인파 요렇게 될 때, 사인 요렇게 될 때, 요게 안 된다고. 요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요렇게 잡으면 다 0만 나오니까, 사인파 했는데 샘플링 했더니 0밖에 안 나오거든. 이렇게는 안 된다고. 요렇게만 안 되면 다 돼. 이렇게 잡아도 돼. 이렇게 잡아도 돼 있거든.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되는데, 딱 이때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냥 이때만 딱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시얼이다 보니까 그냥 이 대부분은 이퀄을 포함을 안 시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이퀄 포함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어. 대부분 경우는 99.99%는 다 그냥 이퀄 포함시켜도 되거든. 딱 이때만 안 된다고. 이때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2번보다 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사인파나 코사인파는 어떻게 된다고?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하면 돼. 그러면은 무조건 이 가능한 원래 거를 복원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잘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잘 봐. 한 주기에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 한 주기에 지금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돼. 이거 잘 봐봐. 이게 한 주기에, 여기서 한 주기잖아. 한 주기에 지금 2번 이상 샘플링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김현경, 네. 지금 잘 봅시다. 이게 보면은 샘플링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고, 여기서 하고 있어. 여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 이 샘플링이 이렇게 샘플링 하고 있다. 이렇게 샘플링 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샘플링 하면은 이거 지금 뭐 한 주기에 몇 번 샘플링 하는 거야, 이거? 한 주기에. 한 주기에 한 여기서 번입니다. 한 주기에 완전 한 번은 아니지. 한 번보다 좀 빠르게 샘플링하고 있어. 한 번보다 좀. 근데 2번은 안 된다고.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천천히 샘플링하고 있다. 문제가 천천히 지금 샘플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샘플링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잘 봐봐. 이걸 샘플링한 걸 쭉 이렇게 샘플링한 걸 보니까 이렇게 잘 샘플링한 것만 쭉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원래 이런 파형이 있는 것보다 이런 파형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다고. 원래는 더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인파였잖아. 이게 사인파 굉장히 빠른 샘플링, 빠른 사인파라고. 빠른 사인파인데 내가 천천히 샘플링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천천히 움직이는 사인파처럼 보는 거야. 처럼 보인다고. 사인파. 이런 사인파처럼 보인다고. 천천히 움직이는 사인파처럼 보인다고. 빠른 사인파가 아니라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인파. 원래가 사인파였는데 내가 샘플링을 잘못하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고? 천천히 움직이는 샘플링처럼 보인다고. 우리 눈에.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고. 이렇게. 이렇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그래. 엘리어싱이 생기면은 이제 저주파 성분이 더 이제 좀 중요해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봤는지 모르겠다. 내가 한번 보여줄까 이거 어디에서 유튜브 한번 언더 샘플링이라는 걸 이거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 이게. 언더 샘플링을 보면은 이게 이거 잘 봐봐 이게 이 그림 이거 한번 봐봐 이 뭐야 이렇게 안 나와 연결 안 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안 돼? 잠깐만 여기서 해봐야겠다. 좀 보여주고 가려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아마 그런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자동차 바퀴를 보는데 자동차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 바퀴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이게 좀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언더 샘플링.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차는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그걸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좀 보면 이 프로펠러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잘 봐봐 이게. 실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 좀 보면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 이 잘 봐봐.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도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뭐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또 이쪽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또 도는 거 같다가 또 뭐 이쪽으로 돌다가 저쪽으로 돌다가 막 이렇게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잖아. 실제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눈에 왜 이렇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게 언더 샘플링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봅시다. 샘플링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로 찍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동영상을 우리가 찍는다라는 게 뭐냐면 사진을 연속으로 찍는 거야, 사진을. 이게 사진을 보면은 동영상을 본다. 동영상은 사실 사진을 보는 거예요, 사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뭐 영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 영화 이런 것들 뭐 동영상 상은 실제로는 사진을 연속해서 보는 거예요. 본다고. 지금 사진을 연속해서 본다고. 그러니까 1초에 몇 프레임, 뭐 8프레임, 뭐 작은 프레임 아니면 16프레임 뭐 이렇게 따라진다고. 그러니까 1초에 사진을 8장 보는 거예요. 8장. 16장 보는 거고. 1초에. 그러니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물론 더 좋겠지. 더 깨끗하게 더 보인다고. 근데 그 어느 한계는 있다고. 이게 잘 봐봐 이게. 프로펠러는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금 아까 보니까 프로펠러가 이렇게 이 프로펠러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잖아.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사진을 딱 찍는다고.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 찍고 예를 들어 8프레임이다. 그러면 0초에서 제일 처음 찍고 그다음에 8분의 1초 뒤에 찍고 그다음에 8분의 2초 뒤에 8분의 2초 뒤에 찍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원래는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어.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8번째 이쪽으로 실제로는 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찍히는 게 이렇게 찍힌 거야. 이렇게 찍힌 거야. 이렇게 찍힌 거야. 이렇게 찍힌 거야. 그 마치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림이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거,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찍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여기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을 찍는 거야. 샘플링을 하면서 이게 잘못되는 거야.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은 막 이렇게 바퀴가 계속 막 굴러가고 있는데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샘플링 그 프레임으로 찍다 보니까 이게 마치 바퀴가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막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 그게 샘플링 때문에 그런 거야. 샘플링이 이제 그 언더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크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소리 있잖아. 소리가 소리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 오드블한 소리랑 오드블한 사운드랑 우리가 낼 수 있는 거 스피치 사운드랑 이게 다르거든. 이게 다르거든. 우리가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 내가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면 이걸 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다 분석할 수 있어. 그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0에서 한 4KHz 4KHz까지 낼 수 있어. 4KHz까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한 20에서 한 2만 헤르츠까지 20KHz까지 2만 헤르츠 20KHz까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소리 있잖아. 말하는 소리는 4K까지 낼 수 있고 맥시멈 프리퀀시가 4K라고. 맥시멈 프리퀀시가 4K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20K까지 들을 수 있어. 20K까지. 응? 그러니까 이게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걸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보내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를 듣는 거야? 아니면은 뭐 음악 소리를 들려주고자 하는 거야? 목소리를 하거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내가 여보세요 친구랑 얘기해서 야 누구야 시청에서 몇 시에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전화기가 뭐 이게 음악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내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내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내 핸드폰의 목적이야. 내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 목소리가 샘플링 해줘야 되잖아. 아까 FS가 어떻게 된다고?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내 목소리를 맞출 것 같으면 FS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FS가 이게 4KHz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8KHz보다 더 크면 된다고. 8KHz가 FS가 8KHz보다 더 크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또는 마이크 는 어떻게 하냐? 8KHz로 샘플링해. 실제로 8KHz로. 그러니까 1초에 8,000번 샘플링 한다고. 8,000번. 1초에 8,000번 샘플링.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이게 마이크나 이런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음악 있잖아. 음악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러분들 뭐 MP3는 좀 약간 좀 아니긴 한데 뭐 CD를 아는지 모르겠다. CD에 보면은 2배의 FM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요 맥시멈 프리퀀시가 여기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0KHz보다 더 커야 된다. 4만 Hz보다 더 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음악용.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샘플링. 이게 그 용도에 따라서 이게 샘플링이 달라진다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샘플링 해야 되는데 내가 친구랑 통화를 하려고 하면은 잘 생각해봐. 사실 8K까지만 샘플링 하면 되거든. 일초에 8,000번 샘플링 하면 되는 거라고. 통화를 위해서는 친구가 통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8KHz까지 1초에 8,000번 8,000 샘플 초당 1세컨드당 8,000개의 샘플을 하면 돼. 샘플링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뭐 마지노선이야. 이거보다 더 크긴 커야 되는데 뭐 8,000번 해도 되거든. 그 8K로 실제 샘플링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뭐 이거 더 뭐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뭐 40K까지 샘플링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은 음, 음질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40KHz로 샘플링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4만 번 샘플 해줘야 된다. 세컨드다. 1세컨드다. 그럼 이거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8, 5, 40, 5배 차이 나네. 데이터가 5배가 더 많다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어차피 내 핸드폰이 어떻게 내 목소리만 잘 전달하면 되거든. 음악 소리를 전달하려고 원래 내 핸드폰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5배 더 높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 적당한 내 통화를 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8K로 샘플링 하면 돼. 그냥 8K로. 근데 그 8K가 나온 건 물론 이게 사람의 목소리가 한 40K 정도가 된다라는 거. 맥시멈 내가 우리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한 4만 헤르츠까지 아니 이거 8K까지 4K까지 우리가 이게 4K 헤르츠까지 이게 할 수 있다는 거네. 좀 엉뚱한 거 보고 4K 헤르츠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근데 뭐 나나 여러분들은 4K까지 뭐 못하고 이건 뭐 세계적인 소프라노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조수미나 뭐 이 정도 돼야지 뭐 그런 정도 돼야지 뭐 한 4K 뭐 나오겠지. 뭐, 그다음에 이거 뭐 오디블은 20K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잘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 나랑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어. 내 핸드폰이랑 이제 친구가 있어. 친구 핸드폰이 있어. 그럼 내가 이제 목소리를 얘기하면 뭐 나는 조용한 데서 있어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친구가 지금 카페에 있어가지고 인 카페에 있어서 친구 목소리도 이게 들어오지만은 뭐 배경음악도 들어온다고. 음악도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나한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친구랑 통화하는데 배경음악으로 든 음악 있잖아. 음악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내가 그냥 이게 바로 내가 뭐 내 핸드폰에서 이 음악 듣는 거랑 좀 달라 이게. 달라. 어. 이렇게 친구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음악을 듣는 거랑 내가 직접 음악을 듣는 거랑 그 소리가 좀 다르다고. 왜 다르냐 하면은 이 샘플링 때문에 그래. 샘플링.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핸드폰은 뭐 어떤 용어로 쓴다고? 음성용으로 샘플링 한다고. 그럼 음성용으로 샘플링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음성이 4K까지 되니까 어떻게 8K로 샘플링 하는 거야. 8K로. 이걸 8K로 샘플링 한다고. 근데 이게 들어오는 신호가 어떤 신호가 8K로 샘플링 하는데 여기 이걸 이제 자세히 다시 찍어보면은 이 부분을 다시 찍어보면은 이 부분 보면은 다시 찍어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게 핸드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음성은 어떻게 되나? 음성은 우리가 20에서 20K까지 그러니까 오디블한 이게 음악 소리는 20KHz까지 들어오는 거고 사람 목소리는 4KHz까지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게서 8KHz로 샘플링 하잖아. 그러면은 목소리는 8K 이 두 개가 섞어서 들어온다고. 이 1번 시그널과 2번 시그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8K로 샘플링 하면은 이게 잘 보면은 목소리는 4K로 되니까 이게 4K 이렇게 되니까 8K마다 샘플링해도 0, 8K, 뭐 이게 16K 이렇게 해도 이게 마이너스 8K 이렇게 해도 만약 로패스 필터를 씌워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게 복원이 돼. 이거 다 없어지면서 이게 다 복원이 돼. 8K로 하더라도. 근데 음악 소리는 다르다는 거야. 음악 소리 잘 봐봐 이게. 음악 소리는 잘 보면은 어떻게 20K니까 이게 보면은 0에서 20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에서 20K 마이너스 20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는데 내가 지금 8K로 샘플링했어. 8K로. 이게 계속해서 그 8K마다 이게 달라진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8K마다 이게 계속해서 뭐 뭔가 막 이상이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럼 내 해놓고 나니까 내가 이거 8K로 이거 잘라진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다 섞어서 나온다. 이게 막 섞어서 나온다고. 이게 막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계속 섞여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이게. 엘리어싱이 발생해서 그래. 엘리어싱이.
엘리에이션이 발생했다고. 엘리에이션이 발생. 그래서 요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요걸 이게 보면은 우리가 스피치는 우리가 이 보이스를 말하는 거야. 보이스가 우리가 보통 뭐 20에서 뭐 3 뭐 이런 사람이 있고 4K라고 4000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8K로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한 비트당 한 샘플당 8비트로 우리가 8비트로 만들어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64K bps라고 해요. 64K bps. 요 샘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게 그러니까 아까 내가 퀀타이제이션하고 관계 있는데 내가 이걸 예를 들어 이게 여보세요 이게 하는 거야. 그럼 요거를 8K마다 샘플링 하는 거야. 8K마다. 8K마다 샘플링 한다는 건 어떻게 1초에 8,000번이니까 8,000분의 1초마다 샘플링 한다는 거야. 8,000분의 1초마다. 샘플링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걸 8비트로 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요 퀀타이제이션 레벨을 쭉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8비트로 하겠다. 2의 8승계 그러니까 256개의 레벨로 나누겠다는 거야. 256개의 레벨로 나누겠다. 그래서 이게 1초에 8,000번 이게 8K로 샘플링하고 8K 샘플 per 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한 번 샘플할 때마다 8비트로 바꾸잖아. 256레벨이니까 8비트에 샘플 이렇게 되면은 두 개 이게 어떻게 돼? 곱하기 해주면은 샘플 없어지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64K 비트 per 세컨드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64K BPS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BPS 이게 BPS라는 게 비트 per 세컨드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64kbps고 이게 뭐 와이드 밴드 스피치 요거는 뭐 이거는 뭐 할 필요 없고 CD 오디오 요거 봅시다. 우리가 오디블 한 거 20에서 2만 헤르츠거든. 20k 헤르츠. 2만 헤르츠니까 요거보다 커야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40k 하면 되는데 원래 좀 약간 뭐 엔지니어적인 뭔가 있어서 이게 44.1k로 샘플링이 해 실제로. CD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모를 텐데 이게 44.1K로 샘플링하고 요게 이제 하나의 비트당 요거 8비트로 하는 거 말고 16비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테레오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 채널이 있어야 되고 두 채널 이렇게 해서 하면 뭐 이게 1.41 메가 bps 이렇게 해서 초당 1.41 메가 비트가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되고 AD 뭐 요까지만 해볼까 요까지 요거는 뭐 나이키 샘플링 주파수를 구하해라. 그러면 여기 이 주파수 일단 이 주파수의 이거의 맥시멈 프리퀀시를 찾아야 돼. 그럼 요거의 주파수는 뭐가 되는 거야? 5 코사인 6파이 t 뭐 주파수 뭐야? 3이 되겠네. 요거는 15가 되고 주파수가 이거는 100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의 맥시멈 프리퀀시는 뭐가 돼? FM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3하고 15하고 100의 요 맥시멈 프리퀀시는 뭐야? 명세현. 네. 이 맥시멈 프리퀀시는 뭐가 되겠어 이거? 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소 공수를 왜 구해? 이거 그냥 아,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아니 이거 100이야 그냥 뭐 최대 공약수 할 필요 없어. 그냥 맥시멈 이 값을 찾아오면 된다. 이걸 가져오면 된다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할 필요 없어. 뭐한테 이걸 구해. 이거 주기할 때는 구해야 되지. 두 개가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최고로 높은 주파수만 찾으면 돼. 그냥 최고로 높은 주파수. 맥시멈 프리퀀시가 100이니까 그럼 샘플링 주파수는 어떻게 돼? FS는 2배의 FM이거든. 그럼 200Hz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 200Hz보다. 200Hz보다 더 크면 된다. 그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 거 봅시다. 이거는 4 코사인 120대 이게 60이 되는 거. 60 플러스 마이너스 60에 있는 거고. 요 사인에 곱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인에 40파이 t 이렇게 하면 이거는 20에 있는 거네. 그러면은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에가 맥시멈이 되겠어 이게? 뭐 이거 사실은 코사인 법칙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이거 두 개 하면은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는 60에 있고 마이너스 60에 있는 거고 여기다가 컨볼루션에 이 두 개 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20에 있고 마이너스 20이고 20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 두 개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80에 있고 마이너스 80에 있고 그 요거하고 컨볼루션 하면은 어떻게 돼? 40에 있는 거예요. 40에 있고 이게 40에 있는 이게 40에 있는 거야. 이게 40에 있는 거. 요렇게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80에 있다고. 80에 40이 이렇게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더 다르게 보면 요거랑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0하고 20하고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의 F 플러스 60이잖아. 이게 F 마이너스 60이 델타의 F 마이너스 60하고 컨볼루션 델타의 F 플러스 20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델타의 F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거든. 그 다음 델타의 F 마이너스 60하고 컨볼루션 델타의 F 마이너스 20 하면 어떻게 돼? 델타의 F 마이너스 80 이렇게 된다고. 주파수가 F 80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60하고 20하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니까 이게 0을 중심으로 해서 맥시멈 프리퀀시는 뭐가 되는 거야? 80이네. 맥시멈 프리퀀시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FS는 2배 맥시멈 프리퀀시 FM이니까 어떻게 이거는 결국은 160Hz보다 더 커야 돼. 160Hz. 물론 이것도 뭐 이거 코사인 공식 있잖아. 코사인하고 사인 두 개 곱하기 했을 때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여기서. 해봤자 뭐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해야 돼가지고 잠깐만. 그래서 보면 요것도 봅시다. 이거 나이키스 레이트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 맥시멈 프리퀀시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25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이 앰플리튜드는 전혀 필요 없어. 앰플리튜드는 전혀 필요 없고. 잠깐만 내가 뭐 좀 뭘 해야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맥시멈 프리퀀시 찾아야 되는데 요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는 거야? 500그러니까 250 이렇게 되네. 250. 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남아있을 테니까 또 질의응답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 직접 만나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에 간단하게 하고 시작. 내가 지금 뭐 뭔가 이거 뭐야? 지금 아웃이 된 거야? 지금 내 목소리 들려? 예, 들립니다. 다행이다. 아니 내가 지금 뭐 다른 회의를 내가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내가 좀 옆에 틀어놓고 지금 좀 수업을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시작은 안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250 여기 맥시멈 프리퀀시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 맥시멈 프리퀀시가 250이니까 250의 2배 맥시멈 프리퀀시가 2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이키스 레이트는 500Hz가 되는 거지. 이건. 그 다음에 렉탱귤러 2분의 T 같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싱크의 EF 30의 싱크 EF 이렇게 되잖아. 이건 지금 다 이거 풀의 트랜스폼 구하라는 거야 이거. 이게 렉탱귤러 2분의 T 맞지? 15 렉탱귤러 2분의 T니까 이거 맥시멈 프리퀀시를 구해야 되니까 15 렉탱귤러 이거 풀의 트랜스폼 구해야 된다. 그러면 30에 15에다가 곱하기 2에 싱크의 EF 이렇게 되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가 싱크 EF 되니까 싱크 EF는 그림을 그려보면 뭐 앰플리튜드는 별 상관없어요. 이게 EF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속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크로스하는 거는 이게 1일 때 EF가 1일 때 그 F가 2분의 1일 때인데 이게 2분의 1 제로고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끝없이 나가 사실은 이게 끊임없이 나간다고 이게. 나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게 무한대까지 간다고. 무한대. 그러니까 이 맥시멈 프리퀀시는 무한대가 된다고. 무한대. 이거 무한대야 이거. 무한대. 이렇게 돼. 그다음에 10 싱크 OT 요거는 이제 이게 보면은 10 싱크의 OT 10 싱크의 OT 이것도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10에다가 5분의 1에다가 렉탱귤러 5분의 F 이렇게 되거든요. 뭐 앞에 이거는 2가 되는데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게 맥시멈 이걸 구해보자고. 이 렉탱귤러 5분의 F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네. 0부터 이게 맥시멈 이게 5가 되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그럼 맥시멈 프리퀀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네. 2분의 5 그럼 FM보다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되니까 FS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5 2 곱하기 2분의 5 이거 5Hz는 5Hz 5Hz가 맥시멈 이 5Hz보다 더 커야 된다고 5Hz 그럼 요거 봅시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싱크의 500T 적어놔야 되겠다 이 싱크의 5000T네 이 싱크의 5000T에다가 뭐야 사인이야 사인의 5 곱하기 10의 5승 파이T 5 곱하기 10의 5승 사인의 승T 요걸 구해라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해줘야지 이거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싱크 풀에 트랜스폼 해주면 5000분의 2에다가 렉탱귤러 5000분의 F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곱하기가 이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이 컨버전 되겠고 싱크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파수가 어디 있는 거야 2분의 5의 10의 5승 파이가 빠졌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2J분의 여기다가 2J분의 1에다가 2J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10의 5승 마이너스 델타의 F의 플러스 2분의 5의 10의 5승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요걸 일단 그려본다고 이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일단 그려보면 요거는 시프트 하는 거니까 요만큼 시프트 하는 거잖아 요거는 요만큼 시프트 하는 일단 요거부터 그려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0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0을 중심으로 해서 5천만큼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만큼 이게 어떻게 2에 5천 2500이네 2500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500 이렇게 있는데 이게 2.5 곱하기 10의 5승만큼 시프트 해줘야 되잖아 0이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2.5만큼 0을 중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2.5 곱하기 10의 5승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이게 5천만큼 있는 거잖아 5천 요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2500 더하기 2.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쪽도 보면 이렇게 돼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5승에서 이게 미니멈이 이게 마이너스 2500 마이너스 2.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맥시멈 프리퀀시 뭐 이게 맥시멈 프리퀀시라고 여기서 보면은 요거지 요거에 2배 하면 되잖아 2배 그러면 FS는 2배의 맥시멈 프리퀀시니까 어떻게 이게 2 곱하기 2500 더하기 2.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5000에다가 어떻게 5 곱하기 10의 5승이네 10의 5승 요거는 사실 5 곱하기 10의 3승이네 보니까 그러면 5 곱하기 10의 5승 뭐 이렇게 10의 3승 이렇게 되겠네 이게 5 곱하기 10의 2승에다가 10의 3승 이렇게 되니까 500에다가 5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게 맥시멈 요게 되겠네 50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네 2배의 FM은 이렇게 되겠지 2배 해주니까 그래서 뭐 50500 이렇게 되겠네 이것도 한번 잠깐 봅시다 이것도 작년 시험 문제야 이게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거 다 시험 문제야 이거 다음 프리퀀시를 구해라 이게 나올 때는 이런 거 페이즈는 전혀 필요 없어 페이즈 앰플리튜드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 맥시멈 프리퀀시만 찾으면 돼 그럼 요 프리퀀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4분의 1이 되겠네 이거는 5가 되는 거 요거는 10이 되고
그럼 이 프리퀀시는 맥시멈 프리퀀시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네 10. 10. FS는 FM은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맥시멈 프리퀀시는 어떻게 된다고? FS는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되니까 20Hz보다 더 커야 돼. 20Hz보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샘플링. 그 다음에 XT가 어떻게 0.1부터 100kHz까지 존재한다고. 0.1부터 이거 보면은 0.1부터 0을 중심으로 해서 100K까지 이렇게 뭐 이거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맥시멈 프리퀀시는 뭐가 되는 거야? 100K네. 그러면 FS는 어떻게 되는 거야? FS는 2배 100K보다 더 커야 되겠네. 100KHz. 200KHz보다 더 커야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보면은 싱크의 40T 요거 어떻게 돼? 그럼 40분의 7 렉탱귤러 40분의 F에다가 컨볼루션에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75가 있으니까 75 2분의 1에다가 델타의 F 마이너스 75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7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렉탱귤러 이게 75만큼 시프트해서 있거든. 그럼 이게 렉탱귤러 75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게 마이너스 75를 중심으로도 이렇게 있을 거고. 이게 얼마만큼 있다고? 40만큼 퍼져 있잖아. 그럼 25만큼 있고, 그러니까 20만큼 있고 이게 20만큼 가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95가 맥시멈 프리퀀시나. 이게 55부터 95 사이. 요거는 마이너스 55부터 마이너스 95 사이. 이렇게 있으니까 맥시멈 프리퀀시는 95라고 이게. 그럼 맥시멈 프리퀀시보다 2배 더 커야 되니까 FS가 2배 95보다 커야 되니까 뭐 190Hz보다 더 커야 돼. 이렇게. 좀 알겠어 이거? 이거 뭐 김학사 이거 반드시 나오는 문제야 이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뭐 질문 없으면은 뭐 이대로 마칩시다.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